롯데야, 아이고 롯데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오늘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어봤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은 사실 아이고 크보야입니다. 지금 기사 떠 있는 것처럼 이제 40년을 맞아가지고 KBO가 여러 가지 좀 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이없는 개편안이 방금 그 SBS 뉴스에 나와가지고 오늘은 좀 그 KBO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포시즌 참가팀을 확대 검토한다고 일단 뭐 나와 있는데 일단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골자는 여러 가지 뭐 2022년 1차 이사를 갖고 팬 서비스 확대와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대를 통해 가지고 뭐 경쟁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해하는 게 뭐 KBO 리그만의 경쟁력에 집중하고 팬들이 그 야구의 장을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서비스 모델 구축을 통한 더 뉴 KBO 교환의 핵심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팬 친화적인 제도 개선을 한다 하면서 포시 시즌의 참가팀 확대 경기 운영 방식 변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름을 2020 올해 시즌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고, 연장전 승부치기 도입 등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뭐 말은 좋습니다. 뭐 개선은 좋은 건데 그리고 뭐 뒤에 좀 더 보면 뭐 2연전에 대한 뭐 개선도 뭐 해보도록 좀 얘기를 한다고 했고, 심판들의 적응 훈련이 진행 중인 스트라이크 존 개선도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래킹 시스템 통합을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각 구단의 트래킹 시스템을 통합해서 팬들에게 지금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관심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관련 콘텐츠 개발에 대한 차별화된 관련 콘텐츠 개발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트래킹이 통합되면 팬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된 투수 구속, 투수 궤적, 타구 속도 등을 중계화면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유망주 뭐 육성을 통한 저변 확대 사업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아시안 게임 얘기하고 뭐 이래저래 있는데 일단은 포시즌 그 개선 포시즌 6개 팀 참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예상하는 걸 쓰고 있는데, 방금 SBS 뉴스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개편 유력안이 떠가지고 제가 좀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농구에서 하고 있는 6강 플레이오프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보도가 방금 나갔는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KBL, 그러니까 프로농구에 제대로 제가 좀 살펴보고 있던 차에 이거를 방금 봐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6개 팀이 그 진출을 하면은 일단 현행이 10개 팀 중에서 5개 팀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 플레이오프, 코리안 시리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확대가 되면 이제 10개 팀 중에 6개 팀이 진출을 하게 되겠죠. 네. 물론 이것도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단일 리그에서는 10개 팀 중에 4개 나가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5개 팀까지는 뭐 나름대로 준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어가지고 뭐 이해를 합니다. 네,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더 가가 6개를 한다. 그래, 좋아요. 6개까지 하는 거는 그래도 뭐 흥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예, 그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SBS 보도가 나기 전에 좀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10개 팀 중에서 6개가 포시즌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례 중에는 이제 KBL, 그러니까 프로농구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봤어요. 그래서 KBL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KBL은 6개 팀이 이제 6강 플레이오프를 하고요. 5전 3선승.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서 4강 플레이오프를 하고요. 5전 3선승. 그리고 챔피언 계정은 7전 4선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요것과 같은데요. 6강 플레이오프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규 시즌 4위 팀하고 5위 팀이 붙고 3위 팀하고 2위 팀 붙어요. 그래서 5전 3선승을 하고, 여기서 이긴 팀이 이제 4강 플레이오프에서 정규 시즌 1위 팀하고 4위, 5위 승자 팀이 붙고, 그 다음에 2위 팀하고 3위, 6위 팀 승자 팀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긴 두 팀이 이제 챔프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가장 좀 차이점이자 특이한 점은 정규 시즌 우승팀이 챔피언 결전전에 진출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정규 시즌 우승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없죠. 어떻게 보면은 정규 시즌 우승이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KBL도 이 시에드로 인해가지고 사실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정규 시즌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농구는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해라기보단 그나마 좀 납득을 해보고자 한다면은, 농구는 54경기밖에 안 해요, 한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그 입장에서는 포스 시즌을 최대한 뻥튀기 시키는 그런 게 있기도 하겠죠. 네,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야구는 144경기래요. 근데 144경기를 했는데 이런 6강 플레이오프 제도를 도입을 한다 하면은 사실은 너무 경기 수가 많아요. 너무 경기 수가 많아져서 일단은 체력적인 문제나 그런 부상 같은 문제를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일단 정규 우승팀이 그 한국 시리즈에 자동 진출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농구하고 야구하고 가장 큰 종목 차이가 뭐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혹사라는 문제에서 조금은 낫습니다. 왜냐면 물론 농구도 많이 뛰면 이제 부상 위험이 생기겠지만 야구는 기본적으로 단기전에 투수를 갈아서 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전이 길어지게 되면은 투수의 위험도가 대단히 높아져요. 적어보자면은 이제 단기전에는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은 투수를 갈아서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전에 투수 특히 불펜에 가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항상 그 필승적으로 풀가동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발 투수도 피할 땐 불펜으로 돌리는 게 이제 포시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마킹 해놓은 것처럼 농구같이 지금 6강 플레이오프로 하면은 포시즌이 최대 27경기를 하게 됩니다. 예, 현행은 지금 19경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8경기나 더 하게 되는데 이게 물론 뭐 이렇게 다 풀로 채워서 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27경기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위 3, 4, 5, 6위 팀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27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25경기, 24경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3, 4, 5, 6 위 팀이 코리안 시리즈까지 올라갔을 때 그 팀 투수진은 박살이 나겠지요. 예, 그런 문제가 제일 있고 현행은 지금 최대 19경기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 준 플레이오프 5경기, 그러니까 원래는 5경기죠. 네. 3선승제고 그다음 플레이오프 5경기, 그다음에 한국 시리즈 7경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8경기나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그 가장 이 6강 플레이오프가 야구에서 만든 이유가 이제 정규 시즌의 가치가 매우 떨어짐. 그 다음에 선수 보호, 특히 투수 보호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야구는 실외 스포츠죠. 야구는 실외 스포츠이므로 27경기를 풀로 할 경우 이제 추운 날씨로 인한 부상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6강 플레이오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6개 팀이 가는 거는 저는 괜찮거든요. 이거는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뜬 것과 같이 6강 플레이오프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굉장히 문제가 많고 지금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반응이 굉장히 정말 최악이에요. 이게 지금 스포츠 댓글이 없어져서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댓글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팬들의 여론을 KBO에서 애써 무시하는 느낌? 물론 이제 커뮤니티를 보고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안 하다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얼만큼 심각한 사태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야구에서 6강 플레이오프는 미친 짓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 말이 안 되는 행위고 난 야구라는 스포츠가 근본적으로 페넌트 레이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 페넌트 레이스의 가치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메이저리그나 일본 리그 같은 경우에는 양대 리그이기 때문에 1위 팀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그러니까 정규리그 우승팀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구 1위 팀끼리 붙으니까요. 근데 메이저리그야 이제 좀 사례가 다르고요. 지구 이제 장대 리그에다가 지구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례가 다른데 일본 리그만 하더라도 정규 시즌 1위 팀이 일단 선승을 먹고 들어갑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1승을 먹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본 리그 같은 경우에가 6개 팀 중에 3개 팀이 양대 리그에서 먹고 들어가는데 3위하고 1위, 2위가 할 때 2위가 1승 먹고 출발하고 그 또 다음에 이제 그 리그 챔피언십 할 때 또 리그 우승팀이 1승을 먹고 시작하는 체제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하는 거라서 좀 안 정확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양대 리그인 일본 리그조차도 정규리그 우승팀에 대해서 굉장히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는데 심지어 단일 리그인 KBO에서 10개 팀 중에 6개 팀이 6강 플레이오프를 한다? 근데 그 정규리그 우승팀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1도 없다 하면은
이 야구라는 이 스포츠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행위거든요. 왜냐면은 이러면 정규 시즌 우승을 할 필요가 심하게 말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야구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정기리그, 후기리그 우승팀끼리 붙는 시스템 같이 해가지고 1위 팀이 이제 정규리그 1위를 굳이 할 이유가 없고 지금 이 표 나와 있는 것처럼 2위 팀이 4위, 5위 팀하고 붙어서 이기는 구조 같으면은 사실은 1위보다 2위가 나은 사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고 사실 단일 리그에서는 계단식 플레이오프 포시즌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이제 정규리그 1위를 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야만 펜스 레이스를 볼 때 팬들도 한 경기 한 경기를 정말 손에 땀을 쉬면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막말로 사실은 1위나 6위나 거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가지고 1위 팀이 한국 시리즈에 무조건 자동 진출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뭐 6강 플레이오프를 한다고 치더라도 네. 그게 이제 계단식이란 얘기는 아무튼 요거는 사실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어 차원인지 뭐 진짜 유력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이거는 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야구라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의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KBO에서 이런 팬들의 여론을 잘 보고 좀 현명한 판단도 아니에요.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더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6개 팀이 이제 포시 시즌에 진출을 한다면은 사실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준 와일드 카드 결정전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도 좀 우스갯소리로 사실 시즌 말미에 이제 올해도 그랬지만 약간 5위 결정전 같은 정규리그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러니까 현행 제도를 똑같이 유지를 하고 그 올해 이제 1위, 2위 팀 삼성 KT 삼성이 붙었던 것처럼 KT 삼성이 아니죠. 삼성하고 LG하고 있던가요? 그 타이브레이커 경기를. 네. 아니지. KT하고 있군요. KT하고 삼성이 했던 것처럼 이제 타이브레이커와 같이 5위 팀 홈구장에서 5위, 6위 단판 승부로 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 정도. 그 정도가 사실은 현실적이기도 하고 뭐 이제 시즌 말미까지 6위 팀까지 좀 더 정규리그의 마지막까지 그런 흥미를 돋구기 위한 장치로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뭐 이런 6강 플레이오프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이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되면 안 되는 문제예요. 뭐 만약에 해가지고 뭐 우리 팀이 진짜 뭐 그런 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6강 플레이오프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면은 한국 시리즈 우승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뒤로 가서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한 한국 시리즈 우승이 과연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 말고도 아마 내일쯤 되면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도 이런 야구 콘텐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생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여론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빨리 그 KBO 정신을 차리고 이건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롯데 채널입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급하게 조금 이제 KBO 전반 전체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아니다. 6강 플레이오프는 진짜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 해주셔야지 이런 정말 어이없는 제도가 이제 생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준 와일드카드 결정전 하는 거다. 10개 팀 중에 6개 팀이 플레이오프 시즌을 한다면은 이게 최선이고 이 이상은 정규리그의 가치를 너무나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수 보호 문제에서도 너무나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투수 갈아 쓰는 게 더 심하게 될 거예요. 이제 포스트 시즌에. 왜냐면은 정규 시즌의 우승 가치가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1위나 2위 팀, 이 1위, 2위 경쟁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이제 그 하면서 특히 1위, 2위 팀하고 3, 4, 5, 6위 팀의 경기 차이가 많이 나의 경우 그러니까 리그가 3등분 됐을 경우죠. 1위, 2위 그룹하고 3, 4, 5, 6 그룹하고 그 다음에 7, 8, 90 그룹이 이제 멀리 떨어졌을 때는 1위, 2위 그룹은 그냥 서로 약간 봐주기 시합같이 하면서 그냥 투수력 아끼면서 휴식 줘가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초창기에 이제 정기 후기 때처럼 이제 84년 우리 팀 우승할 때처럼 삼성이 그 저주기 시합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6강 플레이오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야구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투수를 아껴가지고 단기전에 몰빵하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문제 때문이라도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가지고요 안치홍 선수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일단 용교고리 자천 안치홍 2022년 시즌 팀 성적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팀에 몇 안 되는 이제 30 이상 타자예요. 사실 팀 안치홍을 지면서 안치홍 선수가 거의 최고참 라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를 정리해 보면은 일단 이렇습니다. 그 우리 팀의 지금 타자들 나이를 정리해 보면은 대충 이런 상황인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 위에 투수 타자 다 합쳐도 지금 가로 쳐놓은 게 투수인데 다 합쳐도 네, 5명밖에 없죠. 이학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학주 선수도 이제 90 동갑이고 90 선수가 이렇게 이제 3명이 있는 상황인데 3명이 있는 상황인데 요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기사로 조금 넘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기사를 좀 보자면은 일단 안치홍 선수 인터뷰고 일단 2년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뭐 완전히 우리 팀에 뿌리를 내린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워낙 맹활약을 했고요. 119경기에서 3할 6리, 10홈런 82타점, OPS 0.837이었고 아쉽게 골든글러브를 놓칠 정도로 굉장히 맹활약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 달 정도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무릎 통증 때문에 좀 이탈을 했었는데요. 사실 오히려 좀 쉬었기 때문에 성적이 유지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루수로 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본인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 훈련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고 매년 다치지 않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 잔부상 없는 선수는 없다. 나도 예년 같으면 참고했을 텐데 병원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생각보다 길어졌다. 이젠 그런 것 자체를 없애고 싶다면서 지난해 부상을 당해서 부상을 방지한다기보다는 예전부터 올해는 안 다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손아섭 선수가 빠지면서 더 이제 고참으로서 랩에 이제 한 개 더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사실 마차도 선수가 키스톤 콤비로 굉장히 수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는데 마차도 선수가 빠지면서 이제 본인이 오히려 더 역할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야스 최고참급이 되었습니다. 1루수 종훈 선수 말고는 다 이제 안치홍 선수보다 후배 선수들이 같이 뛰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수비가 좋은 마차도가 빠진 상황이 됐다. 배성근, 김민수 등 젊은 선수들이 부담이 클 텐데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이학주 선수 합류에 대해서는 팀이 잘 돼야 나역시 잘 되는 만큼 학주가 새로운 팀에서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옆에서 좋겠다며 웃었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타선에 관해서도 장타가 중요하고 컨택트가 중요하다 다 떠나가지고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위에 있는 타자가 편하게 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야 한다. 내가 상황에 맞게 연결을 잘해줄 수 있는 타자가 된다면은 어떤 타순에 들어가도 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덤덤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안치홍 선수가 굉장히 조용한 성격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지지난 시즌 내내 좀 적응을 하는 시간이었고 지난 시즌 들어가지고 이제 팀과 부산 생활을 좀 적응을 완전히 한 것 같은데 롯데에 오고 선수들과 친해지면서 평소에 말을 많이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며 주장인 준우 형 앞에 밑에서 내가 더 잘 움직여줘야 할 것 같다. 그러면 팀도 분위기도 좋아지고 선수간 신뢰도 더 쌓일 것이다. 그렇게 강팀으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치홍 선수가 오고 성적이 부진을 했습니다. 7위, 8위. 그래서 개인 성적에 의미가 없다. 올 시즌 정말 팀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치홍은 FA로 영입한 롯데가 이건 가르고요. 나를 필요로 했던 만큼 그만큼 내가 역할을 해서 팀 성적이 났으면 하는 건 당연히 있다.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다. 지금은 괜찮다면서 껄껄웃으면서도 팀 성적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거듭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공교롭게도 안치홍 선수 5월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관중을 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그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학주 선수에 대한 언급은 이제 이거밖에 없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안치홍 선수가 좀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표가 있지만 이 표를 봐도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팀의 지금 그 선배 라인업이 이런데 이학주 선수가 안치홍 구승민 선수와 동갑인 90년생이고 나머지 이제 위에 이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 후배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학주 선수의 성격에 대한 얘기가 저는 알 수가 없죠. 성격이 어떤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위축이 많이 된 상태로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트레이드가 됐고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지금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팬분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학수 선수가 이제 우리 팀 선수가 되었지만은 좀 이제 반대 급부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수 본인이 사실은 조금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또 동갑내기이자 키스톤 콤비로 올 시즌 이제 같이 뛰어야 되는 안치홍 선수가 많이 좀 챙겨 주었으면 좋겠고 또 팀에 다른 팀에 있다가 롯데로 온 또 이제 같은 그런 처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트레이드하고 FA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적응하는데 좀 많이 힘이 돼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비치는 것만 봤을 때는 안치홍 선수는 굉장히 좀 조용한 스타일이고 이학수 선수는 굉장히 좀 화려한 스타일 같아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유내강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듯이 또 외강 내유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안치홍 선수는 딱 외유내강 같고 이학수 선수는 딱 외강 내유 같아요. 특히 그 뭐냐 유튜브에서 이제 인터뷰를 장시간 동안 한 걸 제가 방금 봤는데 그건 이제 그 11월 12월쯤에 그 양준혁 선수의 양준혁 이사장이죠. 예, 그 자선 야구 관련한 논란 때문에 이학수 선수가 인터뷰를 좀 길게 한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은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위 굉장히 성질이 강하고 막 통제를 못하는 스타일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논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좀 팬들한테 사과를 하고 좀 뭐랄까 깔끔하게 털어내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걸로 보여서는 이런 워크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실 그런 프로의식이 없는 그런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인터뷰에서 한 얘기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본인은 이제 내가 잘하면은 팀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잘하는 거에만 너무 신경을 썼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한국 야구 문화나 그런 것들하고 좀 안 맞아서 조금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끌어준다면은 충분히 이학수 선수가 우리 팀에 잘 녹아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렇게 팀을 바꾸고 특히 이런 그 심리적인 문제나 경기 외적인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기량을 회복한 사례가 뭐 가까이 있죠. 그 노경훈 선수가 두산에서 올 때도 사실 올 때는 그 거의 비슷한 처지였어요. 노경훈 선수도 거의 두산에서 전력 외 상태였고 경기 외적인 문제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올 때는 그래서 두산의 그런 뭐랄까 처치 곤란 선수를 우리가 뭐 치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지만 결국 우리 팀에 와가지고 되게 선발로서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이학수 선수도 똑같이 되면 가장 좋겠죠. 똑같이 되면 좋겠고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치홍 선수가 많이 좀 챙겨주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히려 안치홍 선수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소위 완전히 외향적인 핵인싸 E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학수 선수가 이런 좀 힘든 상황에서 우리 팀에 적응을 하고 좀 야구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선수의 그런 케미 노리고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이학수 선수가 주전 유격수로 못 박힌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누가 봐도 이학수 선수가 주전 유격수로 온 게 맞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이학수 선수가 너무 못하지 않는 이상 일단 이학수 선수가 기회를 먼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고 네,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얘기했고 사실은 이제 6강 플레이오프 얘기가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좀 지금 여론을 보고 하루빨리 좀 시정을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런 기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는 이제 다시 재고하겠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준 와일드카드 결정전 정도로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까지 네 아이고 롯데야 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